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 기재 방식에 대한 이해, 오늘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기 이전에 나의 성적이 어느 학교와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선이고, 또 나의 성적이 지금 정시와 수시 중에 어떤 쪽에 지원이 더 유리할 수 있는지, 또 수시에서도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어떤 전형이 더 유리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연관된 요소들을 체크해 보면서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지필고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하고, 그리고 이런 성적을 수치로 정량적인 요소로 기재하는 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각 교과별로 학교 지필고사 성적에 합산을 한 학기별 성적이 쭉 기록이 되죠. 그래서 평균 점수 나오고 등급 나오고 석차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기록, 정량적인 결과에 대한 기록란 하나,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것만 볼 수 없으니까 이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이 교과 수업에서 어떤 과정에서 학습을 해왔는지 해당 교과 선생님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또 이 학생을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추천해 주는 내용, 교과 학습적인 측면에서 추천서를 써주는 그런 부분이 바로 세특사항, 우리가 말하는 세특사항이 되는 것이죠.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련 이제 성취도에 대한 기록들, 세특사항의 기록들은 사실은 2020학년도, 2022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현재 고1 학생들의 학생부에서도 기재분량 축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재분량 자체가 변화가 없어요. 축소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이렇게 정량적인 부분,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왜 이 세특사항의 기록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동일하게 이제 2명의 학생 내신 등급이 똑같은 3등급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어떤 학생은 학년별로 평균 내신 등급이 이제 좀 다르게, 한 번은 2등급, 한 번은 3등급, 4등급 해서 합쳐서 3등급이 나온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학생은 꾸준하게 성적 성취를 올려서 1학년 땐 4등급이었지만 2학년 때 3등급으로 끌어올리고 3학년 때 2등급 끌어올려서 평균 3등급을 만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3등급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3등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학생의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성장하고 노력한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정량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대학 측의 입장인 거예요. 따라서 이런 성적 향상의 흐름도까지도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좀 유의미한 요소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 향상도가 꾸준하게 향상되어 있는, 그런 향상도가 두드러지는, 성적의 상승 곡선이 두드러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업 능력이라든지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세특사항 기록에서 확인하고 성적의 추이,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 교과, 그러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의 전공 적합성 부분도 사실은 이런 학습 발달 상황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경영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면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이 학생의 학습 발달 상황에서 수학 성적의 성취도는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작가가 꾸민 학생인데 국어 성적 성취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수상, 100일장 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 국어 성적이 뛰어나진 않고 학업 우수도 오히려 국어가 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완벽하게 이 학과 국어국문학과로 지원했을 때 유의미한 요소로 적용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몇 등급이라는 수치로만 평가된다기보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평가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학생부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 중에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는데 이제 종합 전형에선 이렇게 발달 상황을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꼭 향상되어야만 하나요? 아무리 노력했지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1학년 때는 같이 가지만 2학년 때는 문이과 또 계열이 나뉘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원수가 이과나 이런 부분은 또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적어지다 보니 학생들이 사실 꾸준히 내신 등급으로 향상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표면적으로 나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주제 발표도 많이 했지만 성적 결과로 보면은 1학년 때에 비해서 내신 등급은 조금 떨어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쉽게 말하면 뭐 나쁘게 말하면 변명이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세특 기록 사항에서 내가 내신 성적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활동만큼은 굉장히 우수하게 주도적으로 많이 했다. 유의미한 주제 발표가 있었고 탐구 활동이 있었다라는 것이 세특사항을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강자 인원수 대비했을 때 내신 따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사실 평가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한 학생들이 그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딱히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세특사항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심화된 탐구활동의 이력, 기록이 중요한 보완 요소로 쓰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특 기록은요, 해당 교과 담당 선생님이 교과 수업 중에 진행됐었던 학업 능력 또는 수행과제 탐구 능력이라든지 수행과제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담임 선생님이 행동특성 종합 상황에서 이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교과 세특은 교과 담당 선생님이 과목별로 이 학생을 추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과 수업 시간, 그 다음에 방과후 수업 시간 이런 데 열심히 참여해서 자신의 학업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의미하게 어필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학생이 너무너무 의지가 없거나 네.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너무 의지가 없거나 뭐 정말 이 교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수업 시간에 맨날 졸고 막 불성실했다거나 이러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특 기록이 아예 빠지거나 아니면은 세특 기록 자체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뭐 가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이 학생은 이 과목에 관심이 없고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기록을 보면은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참여도가 별로 없었구나. 정말 관심이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태도, 수업 집중도, 또 성실하게 참여하고 발표할 사람 그럼 저요 손 들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하고 이런 노력들이 학생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런 노력들로 어필이 되었을 때 그 교과 선생님들이 잘 세특 기록을 써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학교에 따라서 교과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수업 시간에 이제 과세특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특정 양식지를 주고 학생들에게 적어내라라고 요구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수업 시간 한 학기를 보내면서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었고 어떤 내용이 너의 관심이 가장 있는 분야였고 또 수업 내용 중에 몰랐었던 건데 정말 느낀 거, 알게 된 거, 또 너만의 이 교과의 학습 방법, 질문했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발표 과제를 할 때
어려웠었던 점, 또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적어서 내게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적어서 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세세하게 한 학기 동안 수업에 임했었던 나의 모든 노력과 정성 과정을 디테일하게 써서 제출하시면 아마 세특 기록에서도 좀 유의미한 기록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이 기록은 도대체 누가 써주시는 거죠?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창의체험 진로활동 부분은 담임 선생님이, 그 다음에 지금 교과 세특은 각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써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통합과학,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교과 같은 경우에도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학기의 대표로 세특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뭐 선생님께 말씀드릴 게 있다면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가 얼만큼 노력했느냐의 부분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세특 기록에서 또 하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가 고교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학과입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관련 교과의 학업 성취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교과랑 연계지어야 하나요? 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요리학과 가고 싶어요. 저는 외식조리학과 가고 싶어요. 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떤 교과랑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인문계열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사회, 자연계열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 등등의 과목들이 기본 주요 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우수한 영역에서 공부 성취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내가 인문 계열에서 기본이 되는 교과, 자연과학 계열에서 기본이 되는 교과서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과목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내가 지금 처한 3년 동안의 교육 환경에서 내가 이런 부분을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려는 노력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교육청 산하에 개설되어 있는 온라인 강좌라든지 기타 다른 뭐 동영상, 뭐 테드 강연, K무크 등등에 참고할 만한 뭐 지식 채널 뭐 이런 다큐나 아니면 학생들이 볼 만한 그런 교양 지식을 전달해주는 채널들 또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는요,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전공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 지식을 간단하게 20-30분 강연을 올려놓는 그런 교육 콘텐츠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 듣는 노력들이 좀 보여진다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학업 능력이 반드시 교과목 선택이라든지 교과목의 성적 성취뿐만 아니라 사실 교내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도 구체화돼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의 탐구, 그 다음에 경시대회, 교내 경시대회죠. 네, 교내 대회의 수상 또는 독서 활동, 또 방과 후 활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학습하려는 의지와 계획이 구체화돼서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처한 학교의 교육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우리 학교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 상들은 어떤 게 있고, 여러분들 이제 학기 초나 이런 들어갈 때 이제 보면은 그런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책자, 월별 행사 일정 등이 나오는 학사 일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하셔서 월별로 우리 학교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또 우리 학교에서 주력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같은 것도 다 상세하게 실려 있으니까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또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특성화된 프로그램이구나, 우리 학교에 특화된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보여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참가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참가했을 때는 그게 학생부의 창의체험 진로 활동란에 기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가 얼만큼 나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지,
차이가 보여지는 학생부면 좋겠죠. 네. 단순 비교가 어렵다라는 말은 계속 누누이 드렸지만 수강자 인원수가 학교마다 또 학급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기록 내용들,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탐구 능력들, 물론 이제 발표, 말하기, 쓰기 이런 산출도 있지만 사실은 과정에서의 부분의 기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학생들의 이제 활동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듣고 실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선생님들이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에 나와서 문제 푸는 거 누가 해볼래? 뭐 이런 거 시키시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끼리 이제 질문 주고받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런 공부가 학업이 일어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누가 나와서 판서하면서 풀이해 볼래? 그러면 이제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이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풀이법이 사실 학생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내가 풀었던 그 풀이법에 대해서 만약에 선생님이 와, 너 그 방법은 그 접근법은 생각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기존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것도 말이 된다. 그렇게 접근해서 푸는 방법도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사실 그게 칭찬이거든요. 그러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는 조금 다른 접근법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었고 또 그런 풀이 과정이 설득력 있게 또는 답을 내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라는 부분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 학생의 어떤 창의적인 접근법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무슨 결과물로 보고서를 완벽하게 또 PPT를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 학교 이 교과는 사실은 그런 탐구 주제 보고서를 내라고 하거나 뭐 발표하는 그런 활동이 별로 없는데 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어느 학교에서나 기본적으로 다 진행될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내가 뭔가 좀 남다른 탐구심을 드러낼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으신다면 사실 선생님들에게 좋은 칭찬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교과세특에서 차별화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먼저 그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과 세특사항은요, 다른 학생들하고 구별될 수 있는 차별화된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학습 과정이 드러날 수 있는 요소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잘 활용돼서 나만의 전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기록하시는 분은 교과 담당 선생님이십니다. 따라서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즉, 이 학생은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라고 인지하고 좋은 내용을, 좋은 평가 또는 좋은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노력이 사실 필요하겠죠. 학생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여러 학생들을 만나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한두 가지를 사례를 던져줬을 때 본인의 상황에 잘 흡수해서 자신만의 상황에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하는 학생들도 사실 있습니다. 뭐 본인이 노력해서 선생님들하고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질문도 열심히 하고 발표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또 그런 과정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좋은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렇게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해줘도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그런가요? 라고 해놓고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기말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한 학기 동안 네가 공부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적어 오라고 하셨대요. 맞다, 그거 적어내야지 아이가 생각을 했는데 다른 뭐 학원 가고 뭐 하고 뭐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제출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안 낸 걸로 끝인 거야? 그랬더니 안 냈, 뭐 선생님께서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저는 못 냈으니까 아이 뭐 못 냈으니까 뭐 그러고선 넘어갔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아직 방학이 끝나자마자 찾아뵙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써놓고서도 못 냈습니다. 제출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갖다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일일이 주변에서 다 챙겨서 찾아줄 순 없어요.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 스스로가 본인이 찾아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학교 생활에 대한 관심, 진로에 대한 관심, 수행평가, 그 다음에 교과 생활에서의 충실한 참여 이런 부분들이 좋은 세부특기사항 결과적으로는 학업 능력의 우수성, 학습 발달 상황을 좋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